당시에 기준금리가 0.5%였던 초저금리 상태가 융합이 되면서 좀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상황이 오지 않는다면은 나타나기 힘들다라고 봐도 될까요? 네, 저도 이제 그런 의견에 좀 동의를 하고 예. 있고요. 사실 영끌이란 단어 자체가 굉장히 공포스러운 단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요. 이제는 역사 속에서 사라질 단어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때 영끌이 주택담보대출 받아서 집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뭐 가능한 모든 신용대출까지 끌어들여서 샀던 건데 지금은 DSR이 유지가 되고 있고 DSR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마 유지가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이제 고정금리 기준으로는 3에서 5% 그리고 변동금리로는 4%대에서 5% 후반까지 금리가 나오고 있는 네. 상황이고 신용대출 금리는 아직까지도 6%대까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금리를 좀 떠안으면서까지 대출받아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사실 거의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뭐 6억 정도를 대출을 받았을 때 3.9%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월 원리금 상환 금액이 280만 원 정도가 되고요. 네. 30년 동안 내야 될 이자가 거의 4억이 넘습니다. 와, 맞네요. 뭐 그렇지만 물론 뭐 30년까지 갖고 있다가 매각하지는 않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계산을 할 때 월 280이라는 부담스러운 이자와 그 원금을 상환하면서 그 금액만큼 가격이 오를 수 있느냐 생각했을 때 사실은 좀 이렇게 의문이 가는 부분들이 많이 그러네요. 있고 거래가 되는 지역들을 지금 봐도 이제 올해 거래가 많이 된 데가 송파나 은평, 뭐 노원, 강동, 강남 이런 지역들이거든요. 특징들이 좀 가격이 많이 떨어진 지역들 그리고 아니면 재건축 관련된 지역들이 거래가 좀 비교적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끌이라기보다는 사실 금매 같은 거 위주로 노리는 이제 실수요나 아니면 좀 장기간 가지고 있어야 될 재건축 관련된 수요자들이 지금 미리 뭐 시장이 움직이기 전보다 미리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당장 영끌이 나타나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금리나 대출금리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그럴 수 있는 이제 금융 환경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말하는 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좀 위원님 지역 몇 개를 짚어주셔서 저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아까 저희가 잠깐 그래프 보여드렸거든요. 지금 최근에 서울 아파트 값이 하락폭이 좀 줄고 있더라고요. 낙폭이 좀 주는 추세인데 강동구가 올라서 전 여기에 어떤 이유가 있을지가 좀 궁금해졌어요. 지금 보니까 저희가 색깔만 좀 다르게 표시해 드렸는데 강동구가 왜 오른 걸까요? 나머지는 아무리 낙폭이 줄었어도 그래도 아직도 마이너스거든요. 네, 지금 이제 주간 단위 일단 주간 단위로 계속해서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하락폭이 축소가 되기도 하고 예. 상승 전환을 했다가도 다시 하락이 되기도 하긴 합니다. 지금 시장이 여전히 변동성이 많은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금매 위주로 가격적인 메리트 있는 시장 위주로 움직이다 보니까 주간 단위로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국면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도 왜 25개구 중에서 강동구가 저렇게 그러게요. 상승 전환했냐? 저는 이게 많이 떨어져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작년에 강동구 좀 기사를 찾아보시면 강동구가 정말 많이 하락했다는 기사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많았어요. 있습니다. 네. 지금 강남 4구에 들어있던 강동구인데 강동구가 전 정권 때 집값 급등 시기에 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 이유가 그때쯤에 신축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때는 신축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인기 있는 그 수요자들의 관심사였거든요. 신축 위주로 거래됐을 때 가격이 급등했던 것들이 작년엔 이제 입지적으로 좀 재편이 되면서 신축으로 올랐던 가격들이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거의 뭐 30~40% 가까이까지 강동구 아파트가 빠지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진정세가 들어서면서 입지나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지역들을 보다 보면 그 강남 4구 안에 들어가 있고 비교적 신축인 아파트들의 가격적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치로 보더라도 강동구가 지금 이번 분기에 423건 정도 거래가 돼서요. 전분기보다 3.5배 정도 더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았네요. 예, 거래량이라는 지표가 이제 가격의 선제 지표로 많이 활용이 되니까 거래가 많이 된다는 거는 그만큼 하락 매물들이 많이 거래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락 매물이 소진되고 이제 그 이전보다는 조금 더 이제 값을 더 주고 수요자들이 많이 샀던 그런 것들이 좀 이유가 되지 않았나 예상이 돼요. 그럼 바닥을 좀 다졌다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지금 강동만큼은? 강동구만 봤을 때는 이제 그렇게 좀 보여지는 게 또 이게 매물 증감 추이를 보더라도 전년도에 매물이 굉장히 늘었다가 최근에 이 거래가 된 만큼 굉장히 많이 소진된 걸로 보여져서 급매물 위주로 이제 좀 바닥 다지기를 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반짝 장세라고 봐야죠. 반짝이에요. 정책 규제 완화에 대한 효과, 그 다음에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에 네네. 의한 어떠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중도금 대출 규제 완화에
완화에 따른 어떤 12억 미만의 이제 아파트들의 어떤 거래는 이제 일시 늘어난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 이제 그것이 나타났다라는 얘기는 결국에 이제 정부의 효과가 어느 정도 이제 영향을 어느 정도 미쳤는데 우리가 지금 딱 보기에 저기 강동구 0.01% 상승했다라고 그러니까요. 이제 보면 진짜 올라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다 하락했는데 예. 여기만 근데 이러니까 이제 좀, 우리가 예. 전체적인 올해 들어서 2023년 1월, 2월 전체 서울의 주택 통계를 보게 되면 마이너스 3.58% 하락했거든요. 통계 평균치로. 그 마이너스 3.58% 하락했는데 강동구만 0.01%가 상승했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대비해서 마이너스 3.58%에서 0.01%를 이제 계산을 상승을 해버리면. 했다는 건지 네. 아니면 이것이 바닥을 찍고 그러니까 올라선 건지. 올라선지 네. 선건지에 대한 어떤 표가 지금 보여지지 않거든요. 결국에 뭐냐면 우리가 가격에 따르는 시계열의 흐름, 특히 주간 단위의 어떤 금액 가격이 나오는 어떤 통계치를 볼 때에는 우리가 항상 누적치를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누적치하고 상승분을 서로 상쇄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것이 바닥을 찍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전히 하락 추세에 있는데 서울 전체 놓고 봐서 한 두 개 지역 정도만 이제 전국에서 봤을 때 두 개 지역만 상승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일종의 이제 반짝 효과 또는 정책의 기대치에 따른 어떤 일시적인 현상으로 봐야지 이것이 지속적으로 가려 그러면 추격 매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2월에 우리가 13 대책 정책 이후에 2월에 거래량은 많이 늘었습니다. 1월에 한 1,400,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1월에 한 1,417건이었고 네. 그다음에 2월에 2,461건이었으니까 거의 1,000개 이상이 늘어났잖아요. 근데 3월을 보면 1,755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줄었네요. 자, 그러면 결국에 뭐냐면 가격은 있었지만 추격 매수는 제한적이었다라고 보여지고 이 1,755건 중에 SH공사에서 최근에 매입형 임대주택으로 구입한 주택 숫자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래량은 드러나지 않았다. 근데 일시적으로 가격이 약간 상승한 거는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어떤 이런 것으로 시장에 영향을 줬다라고 우리가 봐야지 이것이 본격적인 저점을 찍고 이것이 반등세에 있다라고 보기에는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금융 조건이라든지 모든 것이 불안정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좀 오해가 없었으면 저는 좋겠다라는 거죠. 반짝 예. 일시적이다. 네.